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죠. 이 파랗게 질려있는 차트와 쏟아지는 공포적인 뉴스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나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투자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이 된 지식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계좌를 잡아줄 명쾌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확실한 기준점 함께 만들어 보시죠.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소통 창구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 최병곤 기장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오늘의 투자 전략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자,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바로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장 든든한 전략 세워드리는 최병곤 기장과 함께 할게요. 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후 1시 기준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부터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든 장세였다면 오늘은 양대 시장이 상승 출발해서 진행하는 저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요. 자, 거래소 보시면 7,269.87포인트 오후 1시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800선 밑을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795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급등락을 대체적으로 반복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점은 여전히 해외 IB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48만 원 제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표치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ADR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76%, 4%에 가까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시선을 넓혀본다면요. 여전히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 간략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코스닥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과매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포인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과매도 영역인데 이 900포인트 이하는 좀 인위적인 그런 개입이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V자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 시도를 아침에 했지만은 또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면서 재차 상승 흐름을 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처럼 잠시 비가 내리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리백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왜 호남일까 하고 궁금증 크실 것 같은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에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사에 아리백을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부터 해상풍력의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호남이 새로운 반도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왜 이러한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자, 기장님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원래는 오마이 키워드인데 하이에나 키워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제가 왜 이 이름을 붙였냐 하면 좀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주력 매매 기법이 하이에나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에나 키워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이 문제점을 좀 풀어가고 매매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해졌냐 하면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구축함에 있어서 이 아리백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지만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백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원래는 이게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비영리 단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든 거고,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음에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력을 만들었을 때 그것만을 허용하자, 이런 식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즉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삼성전자 한참 거래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니네들 제품 만들 때 아리백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납품 못 받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게 국제 무역 장벽이 돼버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리백에서 인정해주는 에너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태양광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도 역시 아리백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력,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잘 모르시겠죠? 네, 바이오매스가 어떤 거예요? 네, 요 바이오매스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가면은 메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형태나 아니면은 바이오 디젤이라고 있어요. 그 폐식용유 같은 거를 이제 정제를 해서 그걸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오. 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 보면은 네. 이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요, 치킨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치킨 거예요? 맛있는 그 튀기는 냄새 나요. 어. 이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지열이라는 것도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원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더 특히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이 석탄 같은 것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원전이나 수소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CF100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걸 포함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 공인 규정은 현재로서는 아리백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행을 하냐 하면은, 역시 뭐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풍력 이런 쪽의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매 계약을 맺는 형태, 그게 PPA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매할 여력이 안 되거나 그게 안 맞으면은 이 회사들이 생산한 그 생산 내역을 갖고 있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전기를 쓰지만은 니네들 전기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그 환경을 도움되는 형태로 갈 거야 라고 해서 그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전처럼 전기 공급자들한테 추가로 돈을 더 줘가지고요. 그 네. 한전이 추가적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녹색 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줄게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요걸 다 쓰고 있어요. 오. 근데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니네들 이거는 실제로는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러면서 요거는 인정 못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권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자가 발전. 이 지붕에다가 네. 태양광 열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풍력 설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자가적으로 쓰는 개념인데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업의 생존하고 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또 심지어 소니나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납품 안 받을 거야.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권 클러스터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네.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때문에 호남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호남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호남권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SMC의 RE100 달성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점인데 제가 예전에 그 풍력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생각 외로 이 대만이 풍력에서 상당히 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수주량도 많고 생산 설치량도 많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원인이 이 TSMC 때문이에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만 국가 차원에서 이 TSMC를 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주변에 보면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풍력 발전기가 실제로 대만 내의 TSMC 공장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일찌감치 RE100을 달성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RE100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제일 롤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고 있는 모양새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저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호남권에도 더 많은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보였던 키워드라서 궁금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 오마이 키워드를 잘 챙기면 방향이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시장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최병곤 기장이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최병곤 기장의 소통 창구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로를 잡았으니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인 메가 트렌드를 짚어볼게요. 자, 바로 원전 섹터가 되겠는데요. 최근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정부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 조성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양의 전력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결국은 원전이 필수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지 저희 상세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자, 오늘 우상향 탑승구 주제는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시면은 호남권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RE100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RE100을 충족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전력을 공급할 때 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볼테이지가 약간이라도 틀려버리면은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치를 폐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전력을 공급은 해야 되고 RE100을 달성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쪽 호남에 설치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 호남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남권에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사실 서울로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경기권이나 서울로 보내려니까 문제는 또 송전선로를 새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런 고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마침 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들어와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얘를 공급을 하려니까 고품질 전력이 필요한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공급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돼요. 근데 문제는 해가 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공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ESS 자체를 거기에 반도체 산단에다가 공급할 정도로 저장을 하려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최소예요. 최소 8배를 더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구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ESS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불이 나버리면은 진짜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산업이 마비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다가 나온 게 결국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대안하고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한빛 원전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호남권에는 약 6기의 한빛 원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공급은 한빛 원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받고, 대신에 이제 RE 공급을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호남권의 태양광 업체라든지 풍력 업체가 생산하는 REC, 즉 그 재생에너지 공인 인증서죠. 그걸 갖다가 구매를 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전력은 원전에서 받았지만은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그 생산한 것들을 이만큼 소비를 해줬다, 이만큼 구매를 해줬다, 이러한 증명을 받으면은 이것도 RE100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호남권의 태양광이나 풍력에서도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거든요. 요거까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원전을 활용해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RE100을 충족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호남 특구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정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규정은 이제 우리나라 전력법상 항상 한국 전력을 통해서 전력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호남 특구 안에서는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직접 구매를 해서 우리 화영 MC가 만약에 전력 생산자면은 네. 중간에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환빛 원전을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이 1호기는 이미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2호기가 2026년 9월에 폐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3호기부터 6호기까지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단지를 계획을 세워서 짓고 하더라도 최소한 4, 5년은 걸릴 텐데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전 정비라든지
유지 보수를 통해서 수명을 늘리는 쪽에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관련주에 대한 어떤 투자로 이어졌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안전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K 땡땡땡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정비 전체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땡이라는 기업도 원전 관련 계측기를 다루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오르땡땡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음료 이름하고 약간 비슷한데 어쨌든 요거는 방사선 관리 검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 한빛 원전이 또 활발히 확확 돌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나 매출처를 찾았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빛 원전이 지금 6호기까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장을 하고 수리를 하고 어쩌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빛 7호기, 8호기를 새로 짓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원전 좀 영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SMR이 어때? 요게 이제 소형 모듈형 원전이잖아요. 요거는 원전이 위험도가 훨씬 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통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설치만 하면은 거기서 바로 원전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호남 해안가에다가 도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7호기, 8호기를 가든 이거는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공사하려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SMR을 가든 어쨌든 간에 원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땡땡땡땡인데 뭐 어느 종목인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 대장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전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주가가 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메리트도 꽤 크고 또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도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 모멘텀을 찾았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도 지금 투자할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 제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저기 SMR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 기억이 나는 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SMR 관련해서 네. 공동 협력을 한다라는 뉴스도 네.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해주신 이슈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봐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네, 일단은 SMR은요 차세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원전이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효율도 좋고 전력 단가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사고가 한번 났을 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SM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요가 생겨나고 실제 설치를 해서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 아닙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화영 MC가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에나 기법에서 원전 탐구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이에나 기법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땡땡땡땡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얘는 한 땡땡땡땡인데 무슨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지금 원래 와 있는 위치가 예전에 오르기 전에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죠. 가격은 무지하게 많이 내려와서 가격 메리트는 생긴 상태에서 이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데 여기다가 하이에나 기법을 섞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최병곤 기장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참 길게 소외를 받았던 원전 섹터였는데요. 이제는 스물스물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전주 관심은 많은데 시작을 해봐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오마이 주식의 최병곤 기장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찍고 들어오시면 좋은 혜택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 도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병곤 기장이 하이에나 기법으로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어떤 섹터에서 준비가 돼 맛있는 기내식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즐거운 수익 비행 이 맛 좋은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 주시고요. 카메라를 켜 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소통 창구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 이야기까지 모두 챙기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꼭 알고 가야만 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마주항공은 모든 탑승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하기 전 오늘의 기내식 종목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알찬 시간 준비했는데요. 저희 최병곤 기장이 하이에나 기법으로 직접 발굴한 오늘의 기내식 그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자, 아래쪽에 거래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이란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자, 이해를 한다면 올해 2월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빨간 화살표 그리고 위에는 파란 화살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빨간 쪽을 보시면 조금씩 저점이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이 내릴 때 확실하게 사주고 있는 확실한 매수의 주체가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요즘에 차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봐도 이 종목은 뭔가 출발선에서 힘을 잔뜩 모으고 알차게 출발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육상 선수 같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오늘의 기내식으로 낙점이 됐는지 최병곤 기장님 하이에나 기법 설명과 차트 분석 승객 여러분들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에나 기법. 이름은 조금 우스울 수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유용한 기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어떤 전체 큰 그림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야생의 왕자는 사자예요. 그 사자는 우리가 어디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냥감, 즉 종목이죠. 얘를 한 번에 물어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돈도 많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 시장의 왕자입니다. 근데 하이에나는 누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또 그렇게 끈질기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사냥을 못해요. 이 종목을 한 번에 뭔가 딱 수익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죠. 그래서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한 번에 종목을 딱 찍어서 그냥 밀어 올려 버리지만 개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끈질기게 물고 뜯고 계속 물고 뜯고 해서 사냥감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지만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쓰신 그렇죠. 거네요. 하이에나는 사자하고는 틀리게 사냥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점 매수, 일부는 보유를 계속하면서 일부는 내려왔으면 다시 저점 매수, 또 올라가면은 일부 저점에서 산 거는 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은 또 매도 실현 한번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수익을 올려가는 거죠. 즉 하이에나가 짐승을 사냥할 때 계속 물지 않습니까? 물어가지고 점점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냥감이 죽도록 만드는 게 사냥 기법이거든요. 개인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세가 터질 때까지 무작정 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끌고 가면은 이게 결국은 시세가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 제일 큰 게 뭐냐면은요.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야, 우리가 삼성전자 5만 원 할 때 사가지고 30만 원 할 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기가 정말로 지루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매수를 한번 딱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럼 그 다음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이 하이에나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하락장 시에도 사실 매수 한번 하고 하락 쭉 나오면 대책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빨간 표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파란 표시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주식을 내가 100으로 셨을 때 50은 들고 가고 50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팔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50은 또 사고 또 올라가면은 팔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누적 수익이 찌끔찌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종목이 흐름이 터져가지고 재료가 터져서 시세 분출을 한번 뻥 해주는 거죠. 그럼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사냥감이 사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멋있죠? 자, 이게 이제 사냥감인데요. 네. 이거 아프리카 초원 보면은 누라고 이게 이게 나오잖아요. 사자는 얘를 그냥 한 방에 콱 물어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고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하이에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고 뜯고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복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중장기도 되면서도 단기 수익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이 한 번은 시세를 터뜨린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시세를 또 못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반복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우리 하영 MC가 아까 설명해 주신 종목도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적용을 하면은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또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여기서 샀죠. 그럼 네, 여기는 지금 완전히 아직 물음표예요. 하이에나인데요. 네, 계속 물고 뜯고 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시세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힘을 모으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 희망하는 요 자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요게 하이에나 매매법이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특별 기내식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내식 맛보기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살짝 보여드린 차트 소통 창구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최병건 기장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 흐름까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는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님들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좀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나갈 때요. 그때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자,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칵 소리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앞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인증서를 통한 우회 전략을 짚어봤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결국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호남권 반도체 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복귀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전을 통해서 우선은 방향을 찾고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직구매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이나 투자 메리트가 커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호남권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독점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부상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전기를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원전을 통해서 공급을 받더라도 결국은 이 REC를 판매하는 것 자체도 수익이 되고 또 아니면 직접 판매를 했을 때도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태양광이나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질 것이고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기업의 주가들도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은 전기가 남아도 옵니다, 호남권에. 그래서 홀값으로 한전에다 전기를 팔고 있거나 아니면 강제로 막 셧다운을 시키는 그런 상태인데, 이 반도체 업체들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전력도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게 투자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니네들 녹색 프리미엄 얹어 가지고 꼼수 쓰는 거 이제 안 돼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공고를 받으면 이제 할 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구를 지정해 줬어요. 지금까지는 전력을 구매하려면은 반드시 한국 전력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하는 기업들도 한국 전력에다가 전력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전력에서 공급을 해주는 구조였는데, 이 호남 반도체 특구가 지정이 딱 돼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한전을 안 거쳐도 됩니다. 안 거치고 기업이 바로 발전 사업자들한테 전력을 공급받으면 돼요. 그리고 태양광도 어쨌든 ESS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할 것이고, 또 풍력도 당연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윈윈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도 전기 단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고, 발전사도 수익이 늘어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내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역 내에서 발전하는 거를 송전선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내보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호남 지역은 우리 재생에너지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크게 또 봐야 될 게 풍력입니다. 태양광은 사실 낮 시간대밖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은 밤낮 없이 공급이 가능해요. 바람이 또 많이 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남권이 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리고 호남권은 또 수심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에도 풍력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그 우리나라 국내 풍력 발전 시설의 이 현황도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 전라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정부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정 가격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단가를 깎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막 사실 다른 민간 같은 경우는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을 막 낮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는데, 정부 입찰은 그런 게 없어서 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융권도 지금 국민성장펀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투자하는 펀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풍력은
현재로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먼 바다에서 이렇게 생산을 했으면은 그걸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육지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요 케이블 업체들도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호남에는 어쨌든 전기가 많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막 저걸 발전소로 강제로 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출력 제한을 주던 걸 완전 풀어버렸으니까 네. 그게 다 돈이 되는 거고, 오. 그 다음에 또 요즘 새로 또 부각되는 게 수소 인프라예요. 사실 수소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요즘은 호남권에서도 다시 수소 생산 거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소를 통해서도 전력을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그린 수소라는 개념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익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풍력 설치한 지가 꽤 됐어요. 10년 이상 된 풍력 발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발전기들은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영모가 시원찮겠죠. 뭐 부서지려고 막 이러고 하니까 요걸 새로 정비를 해서 새로 설치하는 리파워링이라는 그런 산업도 상당히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파워링 시설을 새로 갈고 그다음에 좀 더 용량을 키우고 이런 것들도 국내 기업의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수익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서 엄청나게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에나 기법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탐구 종목 갖고 나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에너지 종목들 다 그래요. 네. 아까 원전도 보시면은 오르기 전의 수준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원래 가치까지 와 있거든요. 이 풍력 쪽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잘 분위기 타다가 지금 주가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달리 얘기하자면요. 네.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이 자리 정말 좋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좋은 자리처럼 느껴질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신규 사실 진입할 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호남권 내용이 없었으면 이게 뭐 그렇게 큰 메리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메리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자리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기장이 전하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쭉 들어보니까요. 오늘의 탑승구 두 가지 모두가 AI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에너지에 관련한 그런 키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최병곤 기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창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현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하시면 알찬 혜택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최병곤 기장의 특별 기내식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기내식은 소통창구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준비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최병곤 기장님 오늘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 승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실 오늘의 기내식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 도와주시죠. 자, 기내식 종목 궁금하시죠? 거기다가 또 기내식 종목에다가 원래 기내식 종목은 맛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그 항공사의 어떤 평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맛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혹시 섹터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섹터 뭐 안 보셔도 알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에나 매매법도 같이 적용을 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미국 쪽의 ESS에 대한 수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새로운 외국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유명 투자자입니다.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 회사가 왜 갑자기 이 회사의 기업을 대주주로 인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호남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용이 알려져서 그렇게 들어왔지 않나라고
저 생각에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고 기존의 매수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법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차트인데요. 하이에나 매매법. 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다 사고 다 팔고 이게 아니라 원래 사서 가지고 가되 일부는 올라가면은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면 그 샀던 걸 새로 매수하고 또 다시 올라가니까 또 일부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이 샀던 것만 팔고 하면서 계속 누적 수익 발생하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서 시장 때문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타는 흐름에서 요 타이밍은 하이에나 매매법상, 하이에나 기법상 여기서는 타이밍적으로 딱 타이밍을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제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오늘 저녁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내식에도 취향이란 게 있고 맛이란 게 있잖아요. 네. 오늘의 기내식은 어떤 맛이에요? 오늘의 기내식은 아주 달콤한 맛?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달콤한 맛을 갖고 있는 오.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달콤한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 타지 않고 좋아하는 맛인데요. 자, 달콤한 맛이 기대되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 대응하는 시장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항상 나의 곁에 든든한 최병곤 기장이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험난한 시장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알찬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최병곤 기장의 오늘의 기내식 소통방 입장권입니다. 주식 투자가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제는 걱정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저희 최 기장과 함께하면 정말 쉽고요. 무엇보다 주식 투자가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알찬 수익 공략법까지 소통방 안에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주시고요. 때는 연결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희 최 기장이 밤새 선별한 기내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후회할 만한 핵심 자료집을 두 손 무겁게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든든한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 시청자님들께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칵 소리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수익을 향한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저희의 서비스는 착륙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후에도 이어지는 특급 혜택 3가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시장을 흔드는 국내외 주요 소식들 단순 정리가 아니라 그래서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만나보죠. 최근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이 왜 오르는 건지, 그러면 혹시 접근도 가능할지 저희가 매매 타이밍과 배경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볼까요? 오랜 경제방송 경험과 실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최 기장만의 하이에나 기법, 실전 투자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또한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 여행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풍성한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오마이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